당신 지난주 목요일 정말 회의였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 한 장이 제 손바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투숙자 박재훈. 1박에 32만 원. 세탁기에서 발견한 순간부터 제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삑삑 소리를 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세탁실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장 바지, 흰 와이셔츠, 양말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젖어서 구겨진 종이 한 장. 처음엔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휴지통에 버리려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심장이 멎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늦었어. 미안. 그날 밤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세탁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32만 원 스위트룸. 회의를 하는데 왜 스위트룸이 필요할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자연스러웠어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숨겼습니다. 저녁 먹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길었어. 고객사가 까다로워서 내일도 준비해야 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입꼬리,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가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회의였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묻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증은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2년간 좋은 아내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깨끗이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출근할 때 뿌리는 향수 냄새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쓰지 않던 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화면을 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퇴근길 전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집에서 듣던 목소리와 달랐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믿었던 결혼 생활이, 22년간 쌓아온 신뢰가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뿌리는 향수도 달랐어요. 은은한 우디 계열에서 달콤한 플로럴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는 화장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 넥타이를 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 저녁은? 회사에서 먹을게. 짧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가봐야겠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5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남편 회사는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22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회사에 온 건 손에 꼽았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회사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6시가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6시 20분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30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남긴 채 카페를 나왔어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2 블록을 걸었을 때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자가 먼저 들어가고 남편도 따라 들어갔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2 사람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벤치에 앉았어요. 레스토랑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2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 함께 탔습니다. 택시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차가웠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팅이 길어져서 10시쯤 들어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팅이 아니라 저녁 식사였고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입꼬리, 칙칙한 피부.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젊었어요. 피부가 맑고 웃음이 밝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22년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청춘을 다 바쳤어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 자국은 지웠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해. 먼저 씻을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었습니다. 나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22년간 참았어요. 좋은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복수해야겠어.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카톡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보였어요.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도현. 대학 동기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던 사람. 졸업 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창회 가볼까?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복수하겠다는 위험한 결심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20년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어요. 무난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주름을 가리려고 애썼어요.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봤어요. 48살.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그래, 늦지 마. 짧은 대화였어요.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2층 홀로 올라갔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동기들이 반겼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 기억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도연이? 맞아. 이도현. 반가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넌? 나도 비슷해. 도연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결혼했고, 누가 이혼했고, 누구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결혼했어? 누군가 물었어요. 응, 했어. 남편은 뭐해? 회사 다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 눈치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2차 갈까?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 몇 명이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도연이 주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어요. 여기. 고마워.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도연이 물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무슨 일 있어? 말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지만 입이 열렸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며칠 전에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얘기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 울어도 돼. 도연이 티슈를 건넸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미안해. 보기 안 좋았을 텐데. 아니야. 힘들었겠다. 22년을 함께 살았어. 그런데 이런 결말이라니. 서연아,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22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위로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들어줄게. 도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도연의 명함을 봤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안부였어요. 그 다음엔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자주 연락했어요. 커피 마실래? 도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했어요. 도연은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위로해줬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응. 22년을 참고 견딘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남편 몰래였습니다. 남편한테 따져봤어? 아니 못하겠어. 왜? 무섭거든 인정하는 순간이.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물었어요.
우리 이러는 거 맞는 걸까? 무슨 말이야? 나 말이야. 너가 좋아진 것 같아.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비밀스러운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호텔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음엔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하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 남편도 저처럼 배신당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도연 덕분이었습니다.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돼? 보고 싶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사랑인지, 복수인지, 위로인지, 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도연과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남편 몰래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오늘도 예쁘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협력업체 담당자 만났어. 나이도 비슷하고 일도 잘하더라고. 그래, 오랜만에 일이 재밌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은 늘 그랬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저녁 약속이 잦아졌어요. 협력업체 담당자와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골프를 치고 오기도 했습니다. 평일 낮에 반차를 내고 라운딩을 다녀오는 날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의무적으로만 거래처를 대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가 보다 싶었어요. 한편 저는 도연과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도연과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그 협력업체 담당자 부부랑 같이. 왜?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어. 망설여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게 불편했어요. 꼭 가야 해? 당신이 가줘야 돼. 제대로 인사하고 싶거든.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알았어. 결국 승낙했습니다. 저녁 7시 옷장에서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박재훈이요.
아, 일행분들이 먼저 오셨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서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룸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멎었어요. 테이블에 이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도연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아는 사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세상 참 좁네요. 반갑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분이 내가 말한 그 이도현 이사님이야.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도연 아내 김미선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톱을 손바닥에 세웠어요. 아프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메뉴 주문이 이어졌어요. 도연 부부가 코스 요리를 시켰다고 해서 저희도 같은 걸로 주문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도연은 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칭찬하고 웃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아내와 함께 앉아 웃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부터 메인까지 차례로 나왔어요. 남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씹어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의 아내였어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세면대로 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남편이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 남편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정적이고요. 주말마다 애들이랑 놀아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도연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디저트까지 다 먹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현 이사 괜찮은 사람이지? 아내분도 좋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할까? 몰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도연의 문자였습니다. 말 못해서 미안. 나중에 전화할게. 문자를 지웠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람한테 들킬 뻔했어. 조심해.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주말마다 함께 놀아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어요. 저는 뭐였을까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대? 잠깐의 자극?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볼까봐 참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연의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위로라고 생각하고 복수의 수단이라고 여겼던 것,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압구정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가정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제가 만나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속인 거였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자기 아내도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고. 알고도 참았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저를 만났다고. 저처럼 복수였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해. 나도 이혼할 테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자. 카페를 나서서 길을 걸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2블록쯤 걸었을까요?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괜찮아요?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20m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내린 여자. 호텔 앞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집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도연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봤습니다. 이도현? 도연도 굳었어요. 네 사람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어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좋아, 잘했어. 돌아서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 제발 가. 소리쳤어요. 도연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길 한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여보, 이혼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시간들 전부 무너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결혼 초반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이 갖자. 제가 말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승진하고 나서. 남편이 대답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승진해서 더 바빠졌고 아이 이야기는 자꾸 미뤄졌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나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이었어요. 남편의 호텔 영수증.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복수하려 했는데 작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나만 벌 받았네. 영수증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빗물이 그걸 씻어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도연도 잃었어요. 22년 쌓아온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끝없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등기 배달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어요.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청구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대화 한 번 없이.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사유. 전부 남편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받았어.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께서 직접 통화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검토하시고 2주 내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화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혼 조정 날이었어요. 법원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 멀리서 걸어왔어요. 22년을 함께 살았지만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합의 가능하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창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호텔 영수증 받고 그 여자랑 걷는 것도 봤어. 참고 있었어.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아.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였어. 뭐, 근데 넌 다르잖아. 도연이랑 진짜 사랑한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나도. 솔직히 다행이야. 너가 바람 피워줘서. 뭐라고? 이제 떳떳하게 지수랑 살 수 있잖아. 너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였잖아. 증거가 있어? 네 건 확실하잖아. 도연이도 인정했고. 근데 난 그냥 의심이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가 배신한 거야.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당신도 내 건 실수였어. 근데 넌 진심이었잖아. 남편이 일어섰어요. 어쨌든 이제 끝이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22년 뭐였을까?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이어줄 게 없었잖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 가지려고 했잖아.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이 밀었어. 승진하고 나서, 집 사고 나서 계속 밀었잖아.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끝났으니까. 그래, 빨리 정리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집은 팔아서 나누고 위자료는 없는 걸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실로 돌아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22년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그 여자와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어요. 49세, 경력 없음.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벌었어요. 몸이 힘들었습니다. 49세 몸으로 밤새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발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2,000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를 했습니다. 저기 죄송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됐어. 모른 척 해주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여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했고 손톱도 관리한 것 같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유니폼을 입고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어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들도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행복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새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떳떳하게, 행복하게. 다음 날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모임 단톡방을 봤어요. 오랜만에 확인한 거였습니다. 도연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과 아내, 두 아들이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었어요. 도연이네 가족 너무 화목해 보인다. 히읗히읗.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잘 살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새벽 6시 편의점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건 실수였어. 근데 넌 진심이었잖아. 정말 그랬을까요? 남편도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6개월이나 만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호텔 영수증, 행복한 여행 사진들. 그게 실수일 리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진심이라고 했을까요? 왜 저만 배신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남편의 애인에게 복수하려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애인이 남편 부하였네. 쓸쓸하게 웃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모임 있어요. 갈 수 없었어요. 토요일 밤에도 알바가 있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49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못했는데 저만 혼자 남았어요. 남편도 진심이었을 텐데 제게만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도연도 저를 이용했는데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왜 저만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답은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텅 빈 방 안에서 다만 혼자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